봉은사가 계산 1229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명상을 통한 업장 소멸과 보살행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부처님의 법으로 물들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괴불제로 높이 10m 대형 괴불을 일반에 공개하고 12월까지 금강산림법회를 이어갑니다. 태용당 성철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아 봉암사 결사를 주도한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불교학자들을 격려하는 태용학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자단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 온 기자들은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한국 불교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진관사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0월 1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봉은사가 계산 1229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으로는 역대 조사 달해제 첫 법사로 추천받은 진우 스님은 명상을 통한 업장 소멸과 보살행을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계산 1229주년을 맞은 서울 봉은사가 역대조사 달해제로 계산대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창건주 연애국사를 포함한 9명의 역대조사를 모신 대웅전합 특설무대에서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역대조사 달해제 법사로 초청받은 진우 스님은 대웅전합에 모인 사부대중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명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명상을 다시 우리 종단에서 재정립해가지고 정리정돈을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K명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간화선과 같은 참선을 해야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쉬운 명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멍때기라도 하고 뭘 해도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독서를 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왜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격동치는 요동치는 윤회하는 마음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업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계산대제와 달해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달해제는 조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정한 차를 올리고 그 원력을 이어가고자 발언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총무원장 큰 스님을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우 스님은 법회 이후 대웅전 옆 선불당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공개 행사와 보우당에서 열리는 조제오도회가 다완전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1229주년 계산대제에서는 전통사찰 사진전과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신도회와 수미산원정대가 준비한 행복나눔 바자회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앞마당이 지난 주말 부처님 법으로 물들었습니다. 높이 10m 대형 괴불을 일반에 공개하고 12월까지 금강산림법회를 이어갑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보박물관을 출발해 대웅전 앞마당까지 송광사 괴불이 이윤됩니다. 높이 10m, 폭 6.3m 대형 괴불이 대웅전 앞에 모습을 들이웁니다. 승보종찰 송광사가 지난 14일 괴불제를 봉행했습니다. 2년 전 60여 년 만에 일반의 괴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봉행하는 괴불제입니다. 먼 길 오셨고 또 힘든 이런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우리 송광사 마음껏 향유하시고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주셨다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방장 현봉 스님은 괴불을 친견하는 공덕으로 부처님처럼 살기를 발언하는 것이 괴불죄를 봉행하는 이유라며 일상에서 부처님처럼 살길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괴불을 모시고 야단법석을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부처님을 걸어 모시면서 우리 가슴에 괴불하면서 그래도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고 서원하는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괴불죄는 육법공양, 만법공양,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괴불죄에는 구산스님 열반 40주기 행사를 맞아 구산스님 문화의 외국인 제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계총림을 개설하신 구산 큰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산 대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제자들이 이 괴불제도 함께 참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괴불제 회양 문화 행사를 비롯해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금강산림법회에 들어갔습니다. 입제는 송광사 율주 지연 스님이 맡았으며 오는 22일 원로의원 심양사 주지 성호 스님이 초제 법문을, 고경, 월암, 수진, 청화, 본각 스님에 이어 회향 법문은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법사로 법문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퇴용당 성철대종사 열반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부처님 법대로를 기치로 봉암사 결사를 주도한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불교 학자들을 격려하는 퇴용학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필경 비실이 말게 필경이 실이 아닌데 실이 아니면서도 분명히 얼굴 드러날 것이 말이야. 삼재디가 완전 부족하단 말이야. 무전무하야만 안 되면은 전도 없고 후도 없거든. 제 1심 중에 하나 말이야. 1심 가운데서 이것이 봉암사 결사를 통해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태용당 성철 대종사, 해인 총림 초대 방장과 조계종 제6대와 7대 종종으로 추대돼 수행가풍을 진작시킨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철 선사상연구원과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는 지난 1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권기현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세기 말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헤매던 한국 사회에 우리 같은 사자우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던 스님께서 호련 열반하신 지 30년이 됐다는 것에 무상의 진리를 체감합니다. 장자보라와 동구울추의 치열한 수행으로 가나선의 선풍을 더 날리셨고 성과 교를 종행으로 아우르며 백일 법문을 설파하시니 해인사 대적 광제는 마치 소주 대법사와 같았고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 법대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뜻있는 이들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단행한 성철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정법에서 벗어난 근대 불교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파사현정의 깃발을 높이 드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불교가 지향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조계종의 초석을 설계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권탄중 김성철 전 한국불교 학회장도 축사를 통해 성철 스님 불교관의 정수를 밝혀서 이 시대 사회를 올바르게 계도해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날 성철 스님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6회 태용학술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교리 부부는 마하빠자빠띠의 출가와 비구니 교단의 성립을 주제로 논문을 쓴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사 도민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응용 부부는 현재 심사정필 본합도를 주제로 논문을 쓴 신광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철 스님의 불교의식과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퇴용은 왜 도노 점수를 비판했을까를 비롯해 6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인 다음 달 3일에는 스님이 생전 100일 법문을 강설했던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 다례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자단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 온 기자들은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한국 불교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진관사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미조우에 유카 TV 아사히 기자, 가토 사유리 간사이 TV 기자 등 총 5명의 일본 기자단과 한국 여성 기자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 여성 기자협회 초청으로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해 진행된 사찰 체험에는 단장 원명 스님,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 주지 법회 스님 등이 참석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템플스테이 그리고 진관사 사찰 음식이 한국 여성 기자 또 일본 기자 우호 관계를 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김경희 한국 여성 기자협회장은 많은 사찰 가운데 일본 기자단을 진관사로 초청한 이유를 소개하며 진관사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애정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보물 같은 그런 스님들도 계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사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가와 신문 아키야마 리사 편집국장은 진관사를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 양국 관계 개선에 기자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本日はですね、仏教を通じて、韓国と日本の関係を深く考える一日になりそうです。これを機会にですね、ますます韓国女性記者協会の皆様とご一緒できる機会を増や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진관사 총무국장 선우 스님은 한국 사찰의 전통 문화와 진관사만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세심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일본 기자단의 높은 만족감을 이끌었습니다. 일본 기자단은 가을 정취에 비까지 내려 운치를 더한 진관사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국행 수륙제 기간에 방문한 기자단에게 국가 차원의 중요 행사임을 설명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서 모든 존재가 함께 평등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법회 스님은 국행 수륙제를 일본 기자단에게 직접 선보이고 참가 기자단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본 기자단이 가장 기대해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 사찰음식 명장 개호 스님이 등장하자 기자단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수행이고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수행입니다. 일본 기자단은 개호 스님과 함께 맷돌을 돌려 콩을 직접 갈아보기도 하며 신기한 체험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진관사의 사찰음식을 직접 먹어볼 차례.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에 한 번 놀라고 깔끔하고 깊은 맛에 다시 한번 만족감을 표합니다. 과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사찰에서 지금은 마음의 정원으로 시민의 쉼터와 한국 불교 문화를 함축한 사찰로 자리하고 있는 진관사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기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양국 관계 개선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포항 불교계가 포항에서 태어나고 주석하며 수행했던 26명의 역대 조사를 기리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선사의 정신을 이어 지역 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 문수사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주석하며 수행했던 역대 조사의 진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공 의상 원효, 향곡 선사 등 26선사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포항 불교계가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포항 문수사에서 제10회 선사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오늘 엄숙한 달해의식을 통해 옛 선사들이 보여주신 자리타 행으로 상고보리 하화 중생 하신 깊은 뜻을 새기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조사전에 기원드립니다. 달해제에는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연합회원 스님과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는 항상 깨달음의 정진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달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 속에 불심과 다심과 나의 청정한 말이 녹아내려서 한 모습으로 비추응할 때 비로소 달의 의가 갖춰지고 선사 달해제는 3기 의례를 시작으로 관음사 진여합창단의 육법공양,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보성정사의 봉양제문, 해원사 법광스님의 추모사, 발언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문화공연과 바자회 등 지역 사찰 신도들이 화합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불교계는 지역 역대 선사의 정신문화와 사상, 업적을 기리며 지역 불교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진관사가 국행수륙제 회항을 앞두고 어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 법문으로 육제를 봉행했습니다. 육제는 진관사 회주 개호스님과 주지 법회스님 등 4부대종이 동참한 가운데 대령과 관욕, 신중작법 등으로 봉행됐습니다. 육제 법사로 나선 성우대종사는 발언자는 품속에 보배를 얻고 영가는 대승의 보살계를 받는다를 주제로 법문하며 모든 영가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2부 구성을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는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오는 21일 낮제와 22일 밤제로 회항됩니다. 오는 21일 낮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주관으로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는 추모 행사가 봉행되며 다음 날 밤제는 조계종 종정예야 성파대종사 법문으로 성대하게 회항될 예정입니다. 남해군과 조계종 총무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의 판각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13일 아난틱 강당에서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 성파대종사 증명으로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대종사,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 남해 사암련회장 성각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등 불교계와 지역 정관계, 학계 인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장경 판각지의 진실을 밝히고 성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박상국 교수는 일제시대 사학자들이 세운 대장경 연구 성과에 집착하면서 제대로 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헌 사학자들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실체적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인사 장경각 경판 연구에 매진해온 박 교수는 수십 년 연구 결과 대장경판은 강화도가 아니라 남해에서 전량 판각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남해군과 학계가 대장경 판각의 진실을 알리고 성역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심포지움은 법산스님을 좌장으로 대장경 판각지의 현대적 재발견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밀양표충사가 지난 13일 천년기념물 곤충연구소 이대암 소장과 비단벌레 번식과 보호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표충사는 올해 9월 천년기념물 비단벌레 유충 수백 마리가 서식하는 서어나무를 경내에서 발견하고 두 기관이 함께 보존계획 수립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신라 유물장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비단벌레가 발견된 것은 역사, 문화와 생태 환경이 살아있는 표충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암 소장도 주로 호남에서 서식지가 발견된 비단벌레가 신라 지역에서도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번식과 보존 관련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조명해 현대사회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마음과학관의 학술대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을 주제로 심리학과 불교,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을 살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행선사의 마음법과 주인공 관법을 동서양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진복선 박사는 서양의 행동주의와 인지론에 대해 설명하고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서양 심리학은 연구 대상을 의식에 두지 않고 자극과 반응에 기반한 행동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원효 스님의 일심의 연장선에 있는 한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음의 원리가 심리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과학에서 마음으로 환원시키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소홀했던 인간성 회복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 부흥을 할 것이냐 하는, 저는 대행선사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심리학이 만약에 한마음 심리학이 된다면 최첨단 심리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인태 교수는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인순 스님과 증엄 스님을 소개하고 대만 불교가 왜 인간 불교 흐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를 동의어로 볼 수 있다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는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humanism in Asian thought is also human-centered, but the supremacy of human beings does not imply domination of other beings, but more focus on serving of others. And this is the idea of humanistic Buddhism in Taiwan. As human beings, 그 외에도 이광숙 박사의 주인공 관법을 정신통합에서 심리학자 아사제올리의 이론과 비교 분석, 이상호 박사의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 강황진 박사의 한마음과학 관점에서 접근한 초전도체의 탐색적 연구와 한마음과학원 의료팀의 주제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마음과학원 이사장 해수 스님은 해를 거듭하며 모이고 있는 연구와 발표들이 이 세상과 지구를 살리는 한마음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다, 한마음 과학이다 하니까 멀리 있는 줄로 아는데 아주 가깝게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생활이 도고 생활이 진리고.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한마음 과학원의 활동들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무심천 직지 유등 문화제를 열고 갈등 종식과 지역 문화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13일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점등 법회에는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각연 스님, 청주시 조계종 주지협의회장 현진 스님, 태구종 충북 종무원장 도성 스님, 진각종 각계시민당 해심주교, 청주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원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등을 점화하고 유등을 돌며 분쟁 종식과 지역문화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유등이 세상을 밝게 비춰 서로 화합하고 생생하기를 기원하고 지역 수건 사업과 개인 소원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